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 세간의 예상을 깨고 1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공개 등 대장동 사건을 취재하고 파헤쳐온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50억 원 퇴직금 뇌물 또는 네. 알선수재 사건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네. 쭉 지켜본 기자로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무죄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뇌물을 받았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못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1년 넘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에 곽상도 전 의원 통화를 했었는데 네.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판사 혹시 엑스맨 아니야?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계속 기사를 쓰면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여론 조성이 안 되잖아요. 뭐 뉴스타파 혼자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 판결문 하나로 국민 여론이 생겨서 제가 볼 때 혹시 이분 이런 의도를 그런 갖고 의미에서 엑스맨 판결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엑스맨 들더라고요. 아니냐. 네. 아이고 예. 국민들 여론을 들끓게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 쓴 게 아니냐.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한 판결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자의적인 겁니다. 뭐 법률가들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재판부도 소위 재판지휘권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거 네. 아니냐. 그렇죠. 라는 거. 그 다음에 판결을 그 증거 인정에 있어서 정영학 녹취록 특히 2020년 이후 것이긴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경비 분담이나 네.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뭐 블러핑 소위 이제 과장을 했다. 그렇죠. 판사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글쎄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50억을 줬는데 아들한테 줬는데 아무 대가가 없었어. 근데 검찰이 너희들이 밝히지 못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자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50억을 줬어. 김만배가 회사 돈을 빼서 이런 배임이잖아요. 네. 그럼 배임으로. 그럼 대부분 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하든가 뭐 하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 변경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암시를 합니다. 네. 뭐 이거 그러면은 이 독립생계인데 이 사람이 곽병채 씨는 독립생계 아닌가요? 하고 툭 물어봐요. 그럼 이게 검찰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 내지는 대가성 입증은 어떤 증거로 하실 건가요? 네. 이러면은 즉 더 입증 더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굉장히 극과 극 아닙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네. 관련 혐의를 판사가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예. 2차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가장 큰 궁금증은 네. 50억 그럼 왜 줬는데 하는 거죠. 그렇죠. 쭉 지금 이 사건을 취재해 오면서 곽상도 씨한테는 또는 뭐 판사님이 아들한테 준 거라고 하니까 아들한테는 50억 왜 준 겁니까? 일단은 50억 클럽이란 말을 김만배 씨가 뱉은 말이 아니에요. 네. 녹취록에 50억 클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만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네. 자기가 자필 메모로 50억 클럽 그리고 그보다 높은 상위 그룹으로 약속 그룹이랑 약속 그룹. 약속 그룹 한 11명 되거든요. 네. 50억 클럽 6명이고. 근데 그걸 적으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유동규 그렇습니다.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 처리 안 하면 큰일 나죠. 잘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명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업자들이 뭔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녹취록 특히 초반부에 2015년 3월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네. 수많은 제가 볼 때도 한 3-4개 정도의 검찰 수사가 다 무마가 되잖아요.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부산저축은행 네. 2011년 부터 예. 쭉 2015년까지 계속 사법 2015년까지. 리스크가 있었어요. 예.
그 마지막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남욱이 사실은 두목이었는데 빠진 거죠. 네. 남욱이 원래 대표 구속이 아닙니까? 됐었죠. 그렇죠. 구속이 됐었죠. 그것 때문에 예. 이제 김만배가 그 사법 리스크를 다 해결하면서 마지막에는 예. 그것도 남욱 입장에서 만배영이 발 빼면 자기가 큰일 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네, 당시 네. 박영수 전 특검 변호사가 뭐 변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남욱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이 네. 변호를 했죠. 이건도 굉장히 보기에 법률가가 보기엔 야, 박영수 변호사 대단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횡령으로 기소를 했어야 될 판인데 그럼 남욱 씨가 회사 돈 빼가지고 돈 쓴 거라서 될 건데 그 기소가 돼서 처벌이 받았을 건데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고 구속되어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돼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남욱을 변호를 했던 거죠. 남욱도 했고요. 대장동 자금책임 조우영, 조우영. 정영학도 전부 다 박영수 특검 측에서 변호를 예, 했습니다. 그러면 네. 말하자면 지금 봉지욱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네.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 법조계 인맥들이 결국은 50억 클럽의 멤버들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정황들이 녹취록에서 뚜렷하게 보이고요. 예.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법 리스크가 뭐냐? 네. 부산저축은행 건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접수한 사업장이에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일반 대출이고 PF 대출 아니었어요. 부동산 PF 대출 아니었어요라고 예, 했는데 그래서 수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저축은행이 사업을 그런 부동산 사업을 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차명으로 한 곳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재판에 넘겼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도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었다 대장동이. 대장동 그때 이제 네. 이름은 달랐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 법인을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이 뭐 차명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이 그렇죠. 직접 했던 사업이다. 사실 그러니까 차명으로 직접 했던 차명으로 곳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했던 사업이다. 그 말은 예. 뭐냐면 당연히 자기들은 다 수사를 받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그렇게 만약에 조우영 씨는 뭐 그때 당시 난 단순히 참고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런 거물급 정관을 쓰지 않습니다. 박영수 그 조우형 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 되는 사람이죠. 네. 친인척이죠.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불법 그렇죠. 대출 브로커였고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덜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김만배 그랬을 때 김만배가 등장을 김만배 합니다. 기자가 박영수 전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고. 박영수를 소개해 주고. 근데 2011년에 그 일이 있었고요. 예. 2021년에 대장동 그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검찰이 수사 기록에 보니까 천화동인 6호 배당금 282억 원을 받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가 조우영이다. 조우형. 나와 있어요. 그 근데 수사 안 기록에. 받았습니다 이분. 그래갖고 저희가 계속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녹취록에 보면 단순히 그럼 돈을 왜 받았겠습니까? 네. 그 역할들이 왜 받았느냐. 역할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SK 키난 파트너에서 자금을 끌어온다거나 네네. 남욱이 호방건설과 불법 이면 합의로 42억대 비자금을 만들 때 협조한다거나 네.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2021년 조우형 씨는 282억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사도 피의자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2011년으로 돌아가 보면 부산저축은행 건에서 조우형 씨가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등장을 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주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네. 누구한테 조사 받았죠? 일단 그때 당시 이분의 그 얘기로는 윤석열 검사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다른 검사 박길배 검사와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주인 검사는 윤석열 주인 검사 중수 2과정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취재를 했을 때 박영수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했다는 네. 증언이 있었어요. 네. 전화변론. 네.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 좀 잘 봐줘. 이게 말이 좋아서 전화변론이지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우영 씨가 네. 변호사비로 1억 원을 줬다고 해요. 네. 박영수 전 특검에게. 단순히 참고인 진술하는 걸 도와줬을 뿐이야라고 했지만 야, 1억 원의 대가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억 원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의문이라고 조우영 씨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윤석열 주인 검사가 조우형 씨 등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하지 않은 명분은 차명으로 거기는 그 차명으로 사업한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남욱 씨가 수사받을 2013년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정의당도 그렇고 예. 부산저축은행 사건 뭐 특검 범위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이제 왜 포함시켜야 되겠냐고 얘기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네. 단순히 그게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요. 네. 그때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이 대장동 땅의 계약금으로 1,100억 원이 쓰였는데 예. 그중에 383억 원이 회수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연체 이자가 붙어서 지금 3천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돈으로 남의 그 잔치를 벌인 거 아닙니까? 예. 대장동 개발 수익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렇게 막아서 부산저축은행 건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그렇죠. 남욱 등등 대장동 일당을 야 니네 돈 부정하게 대출 받아가서 갚지 않은 돈 이거 환수해야 되겠어. 그래서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한 2건 이상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거를 사실은 녹취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님이 전화해서 전화 받았습니다. 검사장님 전화한 거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욱에게 얘기하는 게 아주 대놓고 덮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좀 더 입수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관이 더 워딩을 해서 봐줬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차차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계획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다 막아낸 거죠. 네. 만약에 회수를 했다면 이 대장동 업자들은 또 대장동에서 돈이 떠났어요. 없어요. 또 돈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2013년경에 그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2013년경 녹취록을 보니까 조우영은 양재식 변호사가 맞고 남욱은 호식이 형이 강호식 행정관이 막아주고 있어. 요런 그 녹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호식 행정관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김만배와 그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공범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네, 근데 네.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네. 대충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라는 네. 것 정도는 취재가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분이 또 구체적으로 뭘 도와줬냐라고 봤을 때 남욱이 그때 당시에 뇌물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뇌물로 고발당한 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한 3-4건의 한 4건 이상의 수사의 과정에서 네. 한 건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받았으면 네. 이분들은 사업 못했죠. 그때 그러니까 2013년에 이 2013년 3월 달 녹취록을 보면 강호식 행정관이 남욱을 막아줬다. 네.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때 곽상도와 연결을 해보면 곽상도 씨가 당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 씨가 곽상도가 누구야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박근혜의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됐던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기관이랑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곽상도 50억 왜 줬느냐. 지금은 보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그다음에 국회의원일 때 요 때만 봤는데 민정수석일 때는 뭐 대가성 있는 일을 뭘 한 게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거기가 녹취록에 비었어요. 뻔히 이름이 나오고 호식이 형 하잖아요. 예, 청와대. 김만배가 누구한테 형이라고 잘 안 합니다. 네, 네. 유일하게 최재경 전 수석한테 재경형이라고 하죠. 네. 박영수 전 특검한테 영수형이라고 잘 안 해요. 고검장님이라고 하죠. 네, 가깝다는 거네. 그러니까 거의 재경형 말고는 호식이 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식이 형을 찾아서 특검을 한다면 네. 수사를 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곽상도 판결로 넘어와서 보면 곽상도 씨가 3가지 지위가 있었는데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민정수석 때 뭔 일을 했는지 그때가 한참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금보험공사가 그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땅에 박힌 그 예금을 다 빼내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단순히 검찰 수사 무마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를 해봤을 때 2014년 당시에는 남욱이 정윤회를 만나러 간다. 정윤회가 누굽니까? 최순실의 전 남편, 최서원 씨의 전 남편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윤회 씨가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김만배가 스스로 저희가 확보한 육성 파일에 네. 최순실을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걸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수사를 저희도 알고 있는 거를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판결문하고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왜 여기는 수사를 안 했지 싶은 데가 네. 곳곳에 보여요. 곳곳에. 지금 말씀하신 호식이 형은 왜 수사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최순실 씨가 실제로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청탁을 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하나은행. 최순실이 하나은행에 인사 청탁을 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미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곽상도가 아니라면 누가 유지시켜줬나 이런 거 수사를 했어야 근데 되는 이런 거죠. 거죠. 곽상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0피스짜리 예. 퍼즐이 있는데 예. 50피스가 빠져 있으니까 검찰이 이걸 아무리 맞춰봐야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죄 나와요. 일부러 빠뜨린 건지 무능해서 그 50피스를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50억을 왜 줬다는 건지 수사 결과를 아무리 봐도 50억을 왜 줬다는 건지가 안 나온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특검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예.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자, 검찰총장은 엄정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뭐 이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실 전원이 나왔다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이렇게 말을 좀 바꿨는데 근데 참 요거 하나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도이치 판결문에 김만배가 판결문에 각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도이치랑 김만배랑 어디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도이치 사건은 저희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전문인데요. 네.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죠.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김만배가 내가 가진 카드, 네. 윤석열과 관련 카드에서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그 녹취록, 예. 추가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네네. 어딘가 관련한 게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예고편 됐네. 내일 시민보 기자 출연합니다. 도이치 판결문 심층 분석. 예. 뉴스타파에서 내일 오후에 기사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 내기 전까지. 기사 좀 전에 나왔죠. 좀 전에 나왔어요. 네네. 기사 내고는 최초 하이킥 출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그다음에 뭐 위례 성남 FC 합쳐가지고 영장을 금명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청구도 아니고 청구할지 말지를 금명간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 없나? 왜냐하면 언론들에게 어떤 사실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뿌려서 기사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반대급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확실한 물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만으로는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녹취록에 뭐 이재명 혐의가 정확히 나온 게 없으니까. 그분 안 나오잖아요. 그분 없죠. 녹취록에. 네. 결국 자신이 없어서 네. 하는 일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오늘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건 원래 처음에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했다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말려 죽이겠다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만 유일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너도 진술을 바꿔라는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뭐 검찰의 의도는 모르겠으면 뭐 약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호. 그렇게 치면 왜 같은 공범인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구속을 안 합니까? 그것도 네. 사실 의아한 부분이죠. 네. 오늘 단독으로 김만배 남욱 너의 길 가라 끝내 입 안 열 듯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입을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잖아. 김만배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밌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